안녕하세요. 시그마 천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게시물에 글 하나 올렸죠. 시그마 남성,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남자, 외로운 늑대. 이런 부류들을 왜 사회가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왜 탄압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방송입니다. 왜 시그마 남성은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남성,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남성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비혼 남성을 의미합니다. 선택적 독신 남성이죠. 독신주의는 반드시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철학이 없이 정치를 한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에요. 비혼주의는 반드시 심오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비혼주의는 비선택적 비혼주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애인도 갖고 싶고 가정도 갖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뭐 죄송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거라면 비선택적인 비혼주의자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비혼주의의 관념과 제가 얘기하는 의도적 비혼주의자, 이건 맥락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선택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자유인, 초인적인 인간,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씨, 그리고 시그마 천공이 구현하는 시그마 남성, 이 부류, 이 외로운 늑대들은 왜 사회가 탄압을 하고 사회가 그들을 두려워할까요? 이거는 많은 방송이 필요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사회가, 기업이, 정부가, 학교가, 단체가, 가족이, 심지어 나의 애인이 나를 왜 싫어할까요? 왜 나를 탄압하고 왜 나를 두려워할까요? 일단 정치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통제의 효율성입니다. 의존적인 시민은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정부나 교회나 기업에서는 결혼한 남자를 우대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기업에서 훨씬 우대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싱글 남성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결혼한 남성은 세금을 적게 걷습니다. 2배나 가깝게 세금을 적게 걷습니다.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결혼을 한 남성을 우리는 뽑는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한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더 쉽게 통제하고 부려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분을 모욕한 건 아닙니다. 그분은 훌륭한 기업인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가지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선동합니다. 나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일수록 여러분들이 디펜던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존성을 가진 멍청한 국민이길 원합니다. 이거 진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의 학업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대학을 들어가면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빡세게 하셔. 대가 터지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엘리트만을 걸러내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가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수준 높은 민도나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또 강렬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경쟁 구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서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다. 지도자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의존적 사고방식을 심어주면 권력은 안정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쁜 정부, 즉 공산당들, 전체주의자들은 우리가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줄게. 우리가 현금 살포해 줄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준다. 나쁜 정부입니다. 정부도 좋은 정부가 있고 나쁜 정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메커니즘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도 일부는 이런 구조에 이용될 수 있죠. 당신의 생존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자립적 시민은 비판적 사고를 하고 통제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 남성일수록 통제되지 않는 것이죠. 언제든지 캐리어를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짐 싸가지고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고 요거 좋지 않거든요. 의존적 시민은 안전을 대가로 자유를 포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람들은 의존적으로 아니 의지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기를 원한다고. 왜?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소비사회 구조. 우리는 자본주의 소비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가 얼마나 허무한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거의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에다가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명품이라는 것도 다 쓰레기거든요. 저는 쓰레기라고 봐요. 필요 없는 것들이야. 10,000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100만원짜리 가방이 있다. 가방은 10,000원짜리나 100만원짜리나 그 효율성은 똑같아요. 근데 왜 100배가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하죠?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과시라는 것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애착이 낮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과시입니다. 과시는 누구한테 과시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랜덤의 타인들한테 과시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관심 받고 그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는 거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비입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은 불안 플러스 결핍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을 스스로 채우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외부의 상품 서비스에 의존하게 만들죠. 자동차 광고 보셨습니까?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 동창회 나갈 때 안 쪽팔린다. 이러한 어떤 소셜 스테러스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광고는 일종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잘 만드는 이유가 광고업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행복은 구매할 수 있다란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주죠. 우리 상품을 살면, 우리 상품을 구매하면 당신은 행복해지고 당신의 소셜 스테러스는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환상, 이미지, 픽션 이미지죠.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 교육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속박당한 사람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회는 스스로 충분하다는 자립심을 비경제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합니다. 시그마 남성이 그렇습니다. 시그마 남성이 무엇입니까? 타인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컬렉티브 티오리에서 완전히 해체되어 있는 남자가 시그마 남성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남자들이 똑같은 세계,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뭔가 잘못된 건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니체가 왜 시그마 남성일까요? 신은 죽었다. 그 당시 르네상스 이전의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도 다 종교가 지배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말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성리학에서 나오는 공자와 맹자와 유교책에서 나오는 이론이 다 맞는 건데 어디 감히 이 사회의 이론과 질서를 네가 어기고 살아. 너는 관가에 가서 맞아야 돼. 곤장 100대. 이게 사회가 만들어놓은 어떤 네트입니다. 헐드. 당신을 계속 초식동물화 시키는 거. 베타남성화 시키는 거. 이게 사회의 구조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인간은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그마 남성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베타 남성이 한쪽을 바라볼 때 다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의 주의와 모든 것을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그마 남성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버맨 씨는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은 이러한 구조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입니다. 낙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서 이게 자기의 운명인 줄 알고 사는 낙타들.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겠죠.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은 계속 외로운 늑대, 결혼하지 않는 남자, 선택적 비혼주의자, 시그마 남성을 두려워하고 탄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집단 속의 안도감.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과 보호를 원합니다.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죠. 인간은 스스로 소속과 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다. 베타 남성은 소속과 보호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강렬하게 원합니다. 제가 영어학원 15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갤럭시니 뭐 옛날에 핸드폰, 이게 정확히 15년 전 얘기, 2009년도? 그 당시에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저는 그 당시 2G폰을 쓰고 있었는데 아이들처럼 막 놀립니다. 아, 선생님 아직도 2G폰 쓴다. 선생님 찐따다. 선생님은 다, 이거는 아이들이 소속과 보호를 원하는 심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스마트폰 샀는데 나는 아직도 2G폰 쓴다. 그러면 걔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야.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는 그런 자기 아들이, 딸이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스마트폰 사주죠.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어린 친구라도 독립심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고 깨어있는 자라면 2G폰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런 놈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깨어있는 정신, 타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걸 전문용어로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소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나는 뒤처진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죠, 아이들은.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느꼈을 수 있고,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고 그만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남성이 진짜 남자인 거예요. 자기만의 주체적인 세상을 굽히고, 반 학생이 60명 있으면 59명이 전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나는 2G폰을 쓰더라도 절대 쫄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거죠. 강한 정신력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철학이 없이는 강한 정신력, 멘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1+1은 2같이 수학적인 개념, 매우 명확한 이론입니다. 사회는 이 본능을 이용해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감정을 조성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 미디어, SNS,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안전하다. 비혼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 너는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냐. 너 결혼해서 남들같이 살아. 이것을 그러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리를 잘 보면 여러분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노예같이 살고 그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그들 스스로 표명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봐야 하는 그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것이 그들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동조 압력을 강화시키면서 여러분을 계속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비혼적인 삶을 산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선택적 비혼주의자라도 그렇습니다. 비혼주가 아니더라도 되게 외로운 늑대나 시그마 남성은 비혼주의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보다 집단의 승리를 더 중시하게 된다. 스스로 결정하는 삶은 불안하지만 의존은 편안하기 때문이죠. 사회는 이 편안함을 미끼로 자율성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가족도 똑같습니다. 말 안 듣는 아들 조금 곤란하거든요. 이게 참 굉장히 잔인한 현실인데 진정으로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서포트 해줘야 하는데 부모들의 그 굉장히 소박하고 저열한 욕심이죠. 본인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인생을 아주 처절하게 살았어. 아, 공부를 안 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처절하구나.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지 않게 해줘야지.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돼. 의사가 되면 안전하거든. 돈도 벌기 쉽고.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아프리카에 가서 폭탄이 날아다니고 기관총 쏘는 데서 군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러한 공익정신을 가지고 의사 되는 사람이 한국에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의사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고 고생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 되었다는 것은 훌륭한 어떤 성실함이죠. 칭찬합니다. 지미 페이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드 제플린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 지미 페이지가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냐? 그의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공학자였어요.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인데 집안도 좀 부유했죠. 원래 아버지가 전문직이 있으니까. 아들이 기타를 좋아하고 기타 잘 치는 걸 보고 부모님이 기타도 사주고 일렉 기타도 사주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미 페이지가 크게 성공했던 거예요. 19살 때부터 전문 세션맨이 돼서 레드 제플린이라는 밴드를 그 사람이 직접 주체적으로 만들고 본인이 프로듀스하고 전설적인 락밴드가 되었죠. 굉장히 멋진 삶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 직업인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공자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하신 얘기인데 자기가 하는 직업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자유로운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그마 천궁에서 구현하는 절대적인 완벽한 인간상은 자유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